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중년인데 1억도 못 모았네. 혹은 은퇴는 코앞인데 노후 자금은 언제 모으지? 맞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중년의 80%가 1억이라는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1억의 벽을 시원하게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종잣돈 1억을 만드는 여정.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전략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중년의 재테크를 단순히 돈을 불리는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50대 이후의 재테크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는 50대에는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노후 자금까지 동시에 여러 재정적 숙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준비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해요. 더 이상 단기적인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는 안정성 우선입니다. 무리한 고수익을 쫓다가 원금 손실을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염 중수익 전략이 중년에게는 딱 맞아요. 둘째, 현금 흐름 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임대 수입이든 배당금이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자산 4050%, 투자 자산 5060%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들이 우리 중년에 1억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채권 및 채권형 펀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중년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배당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나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은퇴 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TDF 타겟, 데이트 펀드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연금 자산관리 특화 상품이에요.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니 신경 쓸 일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중년에게 정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걸 중년 1억 통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5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 있다면 이걸 매각하거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시에는 전세 월세 흐름, 대출, 이자, 보유 비용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1억이라는 목표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특히 40대는 수입과 소비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자산 증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 주식, 펀드, ETF는 물론이고 IPO, 해외 주식, 심지어 PEP 상품까지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해요. 이 시기에는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고 경제 신문을 꾸준히 구독하면서 스스로 경제 지식을 쌓는 거죠. 무엇보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재테크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재테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1억을 만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첫째는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불필요한 고정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생활비, 비상금, 소비 통장을 분리해서 돈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부 작성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화된 저축은 필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투자, 연금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선 저축, 후 소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셋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증액 저축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매년 저축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10만 원씩 늘려나가면 복리의 마법과 함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1억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40대에게 1억은 마치 단단한 갑바와 같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자신감이자 생활자금, 비상자금, 투자, 자금, 계획 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됩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면 예금,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다양한 곳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중금리 이상의 부채가 있다면 1억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부채를 먼저 갚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고금리 부채는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 있어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멘탈의 갑바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가격이 요동치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 이걸 팔아야 하나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이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바로 우리의 갑바입니다. 결국 이 갑바가 없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꾸준히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든 운동이든 투자든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다 지겨워 보여도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서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길가에 떨어지거나 새가 먹어도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의 힘을 믿으세요. 둘째,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투자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세요. 계획이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스노우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1억의 벽은 물론 더 큰 재정적 목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긴 여정의 동료로서 우리 함께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멋진 재정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